안녕하십니까. 산업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 전의 상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직원의 상담 절차가 있는데, 일단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기능 상태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면, 일단은 처음으로 수급자가 됐을 경우 방문이나 내방을 통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작성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활용해서 1대1 상담을 상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상담을 한 다음에 2달 후에 최초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 급여 이용 여부 및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기능 상태에 맞는 급여를 안내받습니다. 급여 이용 중이거나 급여 이용 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77 1000번에 전화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장기요양보험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냐면 장기요양급여,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그 이용 절차, 방법,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유의사항을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이라든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에 적합한 급여의 종류, 그리고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 운영센터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변경된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에 살다가 동천에 왔거나 동천에 살다가 양주에 갔거나 이럴 때 운영센터에 통보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이라는 것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을 합니다. 보통 장기 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장기 요양 인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급이 바뀌거나 상태가 바뀌면 이렇게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30일 전부터 90일 전, 그러니까 한 달에서 3개월 전에 미리 갱신 신청을 해야 되고, 갱신 신청 절차는 인정 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 신청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운영센터에 1577 1000번이죠. 거기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약화 또는 호전됐을 때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등급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 변경 신청 절차는 인정 신청 절차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때 4등급이었는데 한 달 만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뭔가 등급이 바뀌어야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다시 조사 나와서 보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다음에 다시 1등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뀔 때 이렇게 등급 변경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의 변경이 된 것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이고 급여 종류가 제가 급여인 수급자가 시설에,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고 시설에 있고 싶다, 이럴 때 급여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단에 제출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급여 내용 변경 신청에는 사실확인서, 치매 진단서 같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 엄마가 처음에 4등급이었고 제가 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셔서 모셨는데, 요양보호사가 너무 밤에 잠을 안 재운다고 자꾸 그만두고 해서 저희는 제가 안 될 것 같고 시설에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3등급이나 4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급 판정 위원회가
인정을 하면 이용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수발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 어떤 위암에 걸린 80세가 넘으신 분이 요양원 입소를 하셨는데 자식이 3명인데 두 사람이 돌아가시고 한 명의 딸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아버지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매일같이 울면서 낮에는 직장 갔고 밤에는 아버지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가족 구성원이 수발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시설 입소를 이제 희망하는 거죠. 그분이 입소하셔서 처음에 한 1, 2주는 막 요양원 직원들을 들들들들 볶더니 그 다음에 되게 스테이블해져갖고 지금 되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이렇게 본인 혼자 24시간 내지는 낮과 밤을 수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해당할 경우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돌볼 사람이 없거나 집 환경이 되게 위험하거나 이럴 때,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우, 치매를 진단했는데 가족이 없을 때 뭐 불을 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가가 아니라 시설 입소를 하셔야겠죠. 거기에 합당할 경우는 등급판정위원단에서 판정을 해주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인 경우 시설 입소를 희망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 치매 증상으로 도저히 입소해야겠다.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운영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계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등급, 2등급처럼 이제 기초생활에 해당하는 분이고, 이럴 때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그러니까 동천시면 동천시, 양주시면 양주시, 여기에 읍면동에 접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급여 이용 신청은 입소 이용 신청서,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접수나 승인을 받으면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계약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나 이용 신청서나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소를 해야지,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을 전액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종이나 2종이나 차상위 환자가 나는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입원할 상황이 되는데 그냥 병원에 가듯이 갖고 입원하면 보험이 안 되는 거죠. 미리 이용 신청서를 여기 읍면동에 접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허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입원을 하셔야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기 요양기관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게 맞는 장기 요양기관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longtermcare.or.kr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 서비스 들어가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하면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급여 종류별로, 기관 명칭별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보통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의 운영, 환경, 안전, 급여 제공 과정 등의 5가지 영역을 평가해서 평가 경과를 등급을 줍니다. A,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이렇게 주고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 자극을 활동하거나 남아있는 신체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기 요양 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훈련, 인지 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람 자료실 들어가서 전문 자료실 들어가서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북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1등급부터 5등급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여행이나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 요양은 1, 2등급 중증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시설급여나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치매 가족 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 요양 중에 24시간 방문 요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24시간 방문 요양은 가정에서 중증 치매 수급자 1, 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24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 중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 요양은 1년에 6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이용할 때 부담금은 2280원입니다. 24시간 방문 요양은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에 가서 검색 서비스를 누르고 장기 요양 기관 찾기에서 전국 장기 요양 기관 정보를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이란 게 무엇일까요? 치매 어르신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치매 수급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말합니다. 즉 치매 환자만 전문으로 보겠다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거기 인력 배치해 놓고 그거를 이제 받는 건데요. 급여 형태로는 요양시설 내에 치매 전담실, 그러니까 방문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기 요양기관과 다른 점은 뭘까요? 보통 1인실 침실 면적을 좀 확대하고 좀 넓다는 거죠. 가정적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과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가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좀 넓고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으면서 치매 전담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이 구비됐을 경우 그렇게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냐면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치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입니다. 1등급이 왜 받으냐면 1등급은 거의 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와상 말고 조금 더 그 치료를 했을 때 나아질 수 있는 2등급에서 5등급의 치매 어르신을 얘기합니다. 촉탁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양원은 되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양병원하고 실은 어떤 부분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이유가 요양원에는 촉탁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촉탁이가 어르신이 입소한 시설에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여러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촉탁이 제도가 2016년 9월 6일부터
촉탁 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시설에서 지정할 경우 이 촉탁이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촉탁이 시험 봤는데 의협에 가서 촉탁의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 이렇게 맞으면 촉탁의사가 이렇게 이수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 의사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촉탁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목록이 있으면 이제 요양원이나 여기서 나는 이 의사로 촉탁이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촉탁이가 되는 겁니다. 촉탁이에게 공단에서 활동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리고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촉탁이가 진찰을 하면 어르신 한 분당 이렇게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촉탁이 진찰 누가 받을 수 있냐? 시설에 입소하신 수급자 어르신은 한 달에 2번까지 촉탁이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탁이가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회진을 돌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처방도 해주고, 필요 없는 약은 빼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응급인 경우 진료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촉탁이가 진찰을 하면 본인 부담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촉탁이 진찰 비용 중에 시설 급여 부담률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80%를 국가에 주고 20%는 본인이 내게 되는데,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 어르신이 입소한 시설에 납부를 하고, 본인 이제 그 한 달 치료비에 촉탁이 진찰비가 들어가는 거죠. 시설에서는 촉탁의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2007년도에 촉탁이 진찰 비용이 초진이 14,800원, 재진이 1,620원입니다. 촉탁이 제도 개선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촉탁이 활동 비용이 시설 급여 비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수급자나 가족분이 한꺼번에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촉탁이 활동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시설 급여 비용에서 분리한 것으로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시설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어르신의 보호자가 이제 요양원에 돈을 내면 그 돈 중에 일부를 촉탁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촉탁이가 방문하는 시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하면 촉탁이가 활동하는 요양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보기에 너무 어려울 경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그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힘이 돼서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이 돌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의료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이었습니다.